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원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내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인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혜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한국인의 이 사고방식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카자흐스탄인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한국인을 많이 만나봤지만 아직도 카자흐스탄인과 달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한국의 문화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카자흐스탄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미리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원에서는 사고방식 및 민족 특성 관련 어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고방식 관련 어휘입니다. 자, 우리 사고방식이라 하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치관이라 하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은 좋고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주의입니다. 자, 이 가족주의는 이 한국인과 관계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주의인데요. 자, 이 가족주의는 그냥 단순하게 함께 사는 그런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말하는 가족주의는 피가 섞인 가족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혈연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생각,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피가 섞인 가족을 남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한국인의 혈연의식을 잘 보여준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피가 섞인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족주의를 이 사회에까지 확장을 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 회사, 학교,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이 조금 잘못되면 개인이 없는 우리 집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집단주의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민족 특성 관련 어휘입니다. 민족 특성 관련 어휘는 한국 민족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정은 사람이 사람 이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이 마음 또는 친근함,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정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정이 많다 또는 정이 들다. 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어느 나라든 시골 사람은 정이 많은 것 같다. 시골 사람은 보통 친절하지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내는 동안 친구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자, 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 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고 관련 어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사고를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어휘들인데요. 자, 먼저 감성적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성적인 것은 쉽게 자극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영화, 감성적인 음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감성적인 사람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자주 흘린다. 그래서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감성적인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반대의 개념으로 감정보다는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화가 났을 때는 감정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이건 잘못하였고 이렇게 잘 정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다시 도전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진취적으로 해나갔다. 희망을 가지고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건 안 돼, 이건 이거 무엇인가를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옛날 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꺼려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사고가 생각하는 것이 진취적이고 나이가 든 사람은 보수적이다.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 관련 어휘 두 번째인데요. 자, 여기서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견입니다. 자, 사실은 여기 있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편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면 좀 예를 들면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자체가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 사람들은 게으를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것 또는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같이 일하면 힘들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기 전에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만들어낸 이런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조금 잘생긴 사람들은 똑똑할 것 같죠. 자, 그렇지만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알기 전에 만든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 생각들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어휘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을 한넬리 선생님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Давайте с вами потренируемся и сделаем упражнения со словами,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Итак, у нас слова 고정, 관념, то есть стереотип, 편견, предубеждение, 가치관, ценности и 공동체 의식, коллективное мышление. В принципе, 고정, 관념 и 편견 близки по знач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고정, 관념, как стереотип, он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целые, может быть, группы, а то и даже на целую нацию. То есть это стереотипное мышление, стереотипное для, например, целой страны.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какой-то, например, какой-то другой страны или друг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апример. А 편견 – это у нас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в общем, о конкретной уже вещи или группе. Итак, посмотрим. 개인이 어떤 что-то 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И здесь у нас
вставляется слово качигван. То есть именно то, что качигван, то есть ценности, какие ценности имеет человек, это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для е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для его определения вообще жизни. Затем,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스치로울 곳이라는 что-то там을 깨는 사람이다. И сюда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лово 고정관념. Конечно, то, что богатые люди, богатство это роскошь, это, конечно, у нас стереотип. И, наконец, 장인은 일을 잘할 수 없는 곳이라는 куда-то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слово пёнгён, то есть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захвачены предубеждениями о том, что инвалиды работать не могут.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о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у нас,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пройдем, это окончание «ы면서», которое выраж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сть действий. Что-то там делая, что-то еще дальше происходит.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то» усиливает вот эту вот одновременность.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и синоним. 네, 오늘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으면서도입니다. 자, 으면서도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을면서가 생각이 나는 문법이죠. 자, 먼저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멋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도를 살짝 가려보면, 자,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멋있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지요. 자, 그래서 을면서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전화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을면서도 역시 동시에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면서에 도를 추가를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그 음식은 영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자, 어떤 음식이 아주 맛있고 그리고 또 영양까지 좋다라는 것은 보통 쉽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으면서도는 두 가지가, 하나의 대상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멋있다.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도 영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맛도 좋다. 두 가지 다 좋은 면이죠. 자, 그럼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저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더군요. 자, 저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없다고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다와 없다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을면서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것. 또 하나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가 된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반대가 될 때는 앞에 있는 상황에 있으면 뒤에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어렵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었다. 왜 그러지?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으면서도를 사용을 하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그 드라마 봤어요?
내 웃음을 주면서도 감동까지 주는 괜찮은 드라마예요. 자, 어떠한 드라마가 웃음을 주면서도 감동까지 준다. 재미있는 건 재미있기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드라마는 감동만을 주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면서도를 사용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면서도에 대해서 한넬리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면서도».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이 옷이 따뜻한가요?» Это одежда теплая. 그러면 мало того, что она теплая, она еще и легкая. И это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가벼우면서도 따뜻해요.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Это 그 연인이 헤어졌어요? Те влюбленные рассталис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и дальш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лагола сауда, то есть ругаются. 헤어지지는 않아요. То есть они хоть каждый день хоть и ругаются, но не расстаются. И следующее окончание,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пройдем с вами, это окончание от-тони, которое обозначает причину с оттенком воспоминания. То есть вообще данное окончание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частей. Первая часть это воспоминание, и вторая часть ни это ника, сокращенная от ника, то есть выражающая причину.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at-a-더니입니다. 자, at-더니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서 더니를 배운 적이 있으시죠? 자,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식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별로였어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식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갔어요. 그리고 별로였어요. 자, 이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별로였어요. 이건 나의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한국에 가기 전보다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 자, 한국에 갔어요. 자, 이건 나의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at-더니는요. 자, 여기 보시면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알게 된 사실, 발견한 사실이 이어집니다. 자, 다음 예문을 한번 볼까요?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좀 더 넣었더니 이렇게 짜게 됐어요. 자, 조금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알게 됐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건 내가 소금을 더 넣었더니 맛이 이렇게 짜게 됐어요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생활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더니 자,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나요? 내가.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죠. 그 변화가 생긴 이유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예문도 음식이 이렇게 짜게 된 이유가 내가 소금을 좀 더 넣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상황이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 원인,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t-더니, 어떠니는 두 가지의 의미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을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때,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 결과가 나타났다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at-더니를 사용을 할 때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주어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에서 싱거운과 같아 소금을 좀 더 넣었다? 누가 넣었나요? 자,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자, 여기가 내가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 주어가, 자, 여기 들어가야죠. 자, 싱거운과 같아서 내가 소금을 좀 더 넣었더니 이렇게 짜게 됐어요. 무엇이 짤까요? 바로 음식이죠. 자, 음식이 이렇게 짜게 됐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더니 누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입니다. 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 누가 자신감이 생겼나요? 사실은 내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떤 일을 사용을 할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떠니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어는 이 가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내가 소금을 넣었고 음식이 이렇게 되었다. 자,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자신감이 생겼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주어가 다른 주어가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 아파요?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자, 내가 배가 아픈 이유. 내가 배가 아픈 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먹었어요. 내가 우유를 먹었고 배가 아파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관계가 있는 건 나의 무엇이 어떻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가 앞에 있는 배, 이것이 주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배가 서로 다른 주어입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넬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ем от тони,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с изонценим.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Сари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빠지신 것 같아요. Вы, кажется, похудели сильно. 네, 2주일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3kg이 빠졌어요. То есть я в течение 2 недель занимался усиленным спортом и сбросил 3 килограмма.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отtoни», «хеттони», «열심히 했더니» означает, что сейчас этот человек, когда он говорит, он прямо вспоминает, как он бегал, как он занимался спортом, что выражает частица «то», и частица «ни» обозначает причину. То есть поэтому я 3 килограмма и сбросил.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이게 뭘까요? Что это такое? 안내 책자를 읽어봤더니 옛날 그릇이라고 해요. То есть я прочитала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книжке, что это старинная посуда. И сейчас эта девушка, которая говорит эту фразу, она прямо вспоминает, как она читала в книге, что это старинная посуда. 네, 오늘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인의 사고방식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나요? 네, 제가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들어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정이라는 문화도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런 점이 개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떠한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부정적이라고,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교수님. 교수님께서 그동안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 동안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해온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의 내용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연구한 결과 우리 의식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군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거리 응원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네, 그렇지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요. 빨리빨리 문화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주어진 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단시간 안에 무서운 속도로 진행해가는 추진력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슨 일이든 급하게 서두르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듣다가 보니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참 흥미로운 연구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바쁘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한국인의 사고방식 중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의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의식과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는 표를 보면서 우리 의식과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식입니다. 자, 우리 의식은 듣기 내용을 보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한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아까 한나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객관성을 잃으면 집단주의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개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리빨리 이 문화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단시간 안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요. 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급하게 서두른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의식과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내리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식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객관선을 잃으면 집단주의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빨리빨리 문화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건 반대, 대조적인 개념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문법은 뭐뭐는 반면에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는 반면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네,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넬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단시간 안에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무슨 일이든 급하게 서두른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75. И у нас там текст про корейские обращения, обра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так, у нас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чень развиты, чрезвычайно развиты родственные обращения. И причина этого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раньше корейцы вел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Поэтому люди, с которыми они встречались раньше, когда они жили, в основном они жили в деревнях сред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люди, с которыми они встречались, чаще всего был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Поэтому в основном встречались такие обращения, как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언니, 동생 и так далее. 그래서 그런지, это значит, поэтому, может поэтому, что ли, из-за этого, что ли, 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даже к людям, которые не являются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употребляются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родственные обращения. Например, 예를 들어서, например, к женщинам, работающим в столовых, там, ресторанах или магазинчиках, обращаются 언니. Если эта женщина немножко старше, то тогда обращаются 이모. 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е имеющих фоновых культурных знаний Коре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одственных обращений достаточно бывает, приводит к растерянности, но и вызыв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интерес.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вместе с Исонценим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письме то, что вы прошли. 네, 오늘 쓰기 시간에는 그래프 자료를 보고 글을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이 조사 결과를 변화가 나타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곡선이나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프 역시 어떤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0페이지 2번의 그래프를 보면서 그것을 한번 쓰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혼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조사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들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는지 내용이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였는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대답이 나타났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조사한 결과 그리고 2006년도에 조사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보시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44.3%를 차지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보고서 쓰기 작성은 우리가 세 번째 단원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한 문법들은 다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응답자는 55.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무응답으로 대답을 한 사람들은 0.4%를 차지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묻다, 질문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떠하게 나타났다, 몇 %를 차지하였다라는 표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변화,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기를 할 때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이 쓰기 내용을 중심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질문을 이혼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인의 가족주의 또는 한국인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 그 질문 내용을 다루고 그래프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디에서 44.3%에서 증가하였다 또는 늘어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디에서 줄어들다 또는 감소하다라는 표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추측을 하거나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쓸 때 사용했던 표현들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다 또는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떠하다고 생각이 된다 또는 무엇을 알 수 있다 또는 무엇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한번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일반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국인은 가족주의 국가라고 할 만큼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아까 44.3%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자, 그래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증가하다, 줄어들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 결과 살펴보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한 경우가 1996년 44.3%에서 2006년 46.5%로 약간 다소 증가하였다, 조금 증가하였다입니다. 자, 반면에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1996년 55.3%에서 54.2%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가 약간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변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지키려는 가족주의가 여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그래프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이 글쓰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인데요. 오늘의 표현은 골치가 아프다입니다. 과연 어디가 아플까요? 골치가 아프다는 머리가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카자흐스탄에는 어떤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는 проблема 아니면 головная бол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제 한국인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앞으로 어떤 한국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왜 그럴까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